이번 문무일 검찰총장의 공개 비판을 계기로 해묵은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갈등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수사단까지 꾸린 김학의 사건 수사 역시 그 출발과 끝에는 검경 갈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012년 말 김광준 부장검사 뇌물사건 수사에 착수한 경찰. 그러나 당시 검찰은 특임검사를 임명해 사건을 빼앗다시피 가져갔습니다. 이어 2013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 많은 유력 인사들의 범죄 혐의가 거론됐지만 경찰 수사력은 사실상 김 전 차관 한 명에 집중됐습니다. 검사 비리를 캐야 수사권 조정에 유리하다는 경찰의 조직 논리가 우선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수사 지휘권을 가진 검찰이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김학의 집어넣으면 김학의 빼라고 지휘하고 실제 동영상 할 거라고 한다니까 영장 기억하고 우물쭈물하다가는 다 그냥 우리가 망하게 생길 판인데. 이후 검찰로 넘어온 사건,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는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윤중천 씨와 금전 관계가 있었고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는 이유로 여성들을 성폭행 피해자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 당시 기소됐으면 지금쯤 대법원 판결이 났을 법도 하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그 검사가 적극적으로 기소를 하지 않았다는 측면이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만 미적지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류를 조작해 저축은행에서 320억 원을 대출받은 윤중천 씨. 검찰은 윤 씨마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출해준 은행 임원에게는 실형을 구형하고 정작 이득을 본 윤 씨는 불기소 처분하자 판사마저 고개를 갸우뚱했을 정도입니다. 당시 법정 분위기 자체가 어떤 수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재판장님이나 이제 배석 판사님들뿐 아니고 공판 검사님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함께 문제점은 수사권 조정 등 경찰과의 관계를 의식한 검찰은 사건의 실체 규명을 외면했고 결국 의혹은 해소되지 않은 채 확대 재생산됐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지금 부실 수사의 반성문이나 다름없는 대규모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검찰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해묵은 검경 갈등을 다시 꺼내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관석입니다.